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요. 이번 주도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주말에 좀 기도를 해야 되는 시장이 되어버렸고요. 보실까요? 일단 제 마음은 요즘 이렇습니다. 주식을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또 팔고 나면은 다음날 나만 빼고 또 시장이 날아갈까봐 또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뭐 다 비워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너무 초조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월가의 격언이라고 뭐 이런 걸 누가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친한 후배가 이걸 보내주더라고요. 이런 격언도 있다고 형님이랑 똑같다고 막 이러면서 보내줬는데 글쎄요 뭐 저처럼 전업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마음을 공감을 하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뭐가 저렇게 아무도 안 하면 되지 뭐가 저렇게 초조한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뭐 저는 다양한 투자를 하지만 일단 주식을 이제 데일리하게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또 하루 종일 놀면서 또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고요. 직업적으로. 이번 주에는 사실 미국 CPI 이게 가장 큰 이슈였죠. 그래서 이러한 도표들 많이 보셨을 건데 전체적으로 그냥 이걸 뭐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 이런 게 올랐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두 번째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런 비용들은 한번 오르면 잘 내려가기가 어려운 성격의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게 일단은 조금 부정적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나오는 지표부터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조금 상승률 자체는 좀 꺾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상승률이지만요. 이런 디테일한 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냥 그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빨간색 왼쪽에 있는 게 목요일 나스닥이었고 오른쪽에 있는 게 금요일 밤의 나스닥인데 사실 CPI 지표가 발표되자마자 미국 지수 선물이나 이런 게 엄청 빠지면서 장이 개장했을 때도 마이너스 2% 3%씩 빠지면서 급락을 했지만 엄청난 급등을 했죠. 엄청난 급등을 해가지고 금요일에 우리나라 한국장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던 코스닥 4% 넘게 오르고 뭐 코스피도 한 2% 넘게 오르고 이러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금요일 밤에는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는데 거의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다시 3% 빠졌고 뭐 S&P도 2% 넘게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정말 와리가리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참고로 이 나스닥 차트는 5분봉입니다. 5분 단위로 분석을 해본 차트인 거고요. 이게 왜 올랐고 왜 빠졌나 서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모르겠다. 진짜 왜 오르고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컨센서스인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 급등하고 금요일 급락했는데 이제 똔똔이면 참 다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금요일에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라 생각하고 덤벼드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미국장을 반영해가지고 한국장이 빠지면은 그분들의 손실이 좀 더 커질까봐 저도 좀 걱정이 되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일단 뭐 이유를 굳이 찾자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과매도 상태는 너무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 매수 플러스 그동안 엄청난 숏 공매도를 엄청 치고 있었던 건데 이걸 사실은 좀 커버를 하면서 금요일에 과격한 상승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상승한 자리에서 숏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중장기 지지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이나 한국 지수 모두 굉장한 과매도에 뭐 200주선 뭐 이렇게 지금 지지선까지 왔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을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반대로 연준의 긴축은 전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는 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지금 충돌을 하기 때문에 오르고 빠지고 치고받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떤 신용경색 제가 지지난주에 CDS 프리미엄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수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지 않은 상태고 영국도 진짜 완전 삽질 중이죠. 뭐 재무장관 자르고 어쩌고저쩌고 난리 치는데 중요한 건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굉장히 심각한 어떤 신용경색이나 재정 위기가 좀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글로벌한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요. 저도 이제 목요일 금요일 시장을 보면서 연준 의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지금 자산 상승을 통한 사람들의 부나 어떤 인플레이션이 다시 더 올라가는 상황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굉장히 과격하게 주고 있잖아요. 사실 한국은행 총재님도 지금 굉장히 과격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걸 무시하죠. 근데 예전부터 격언이 연준에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재앙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도 계속 지금 그거에 대해 저항해가지고 계속 그런 무리한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실 지금 뭐 코인이라든가 뭐 특히 주식시장은 고점 대비 3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일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은 사실 한국도 미국도 꺾인 지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많이들 관심 가지시겠지만 뭐 집값들 특히 뭐 강남을 비롯한 주요 지역들 보면은 거래가 안 되면서 호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기도 애매합니다. 물론 지금 매수세가 전혀 없고 이자 상승을 통한 비용 상승은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터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건 시간이 좀 걸려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실물 자산이 금융 자산 대비 특히
주식을 비롯한 이런 금융자산 대비 후행하는 건 보통 1년에서 2년, 아주 짧으면 1년, 좀 늦으면 3년 정도까지 후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주거비 자체도 내년 상반기나 지나야 좀 꺾이는 걸로 나올 거기 때문에 CPI가 완전히 안정이 되는 거는 내년 상반기는 좀 지나는 시점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연준 의장들이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걸 보면은 금리 상단을 지금 4.5%에서 4.75%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채 금리 2년물 금리가 4.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상단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FOMC가 이제 한 번씩 남았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건 75bp, 75bp. 그래서 두 달 동안 1.5% 올리고 끝날 거다. 그러면 이제 정말 끝난 거 아닐까?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100bp가 1%인데 1% 그리고 12월에 75bp. 아직은 확률이 1.7%에 불과하지만 이게 올라가지 않는 그림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100 플러스 75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시장은 한 번 더 과격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차라리 빨리 나오면은 이 고통이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시장은 만약 이렇게 된다면 12월, 12월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변곡점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역실적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반도체, 한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 다른 섹터, 다른 산업군들은 지금 아직 실적 조정이 제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미국 중간 선거가 어쨌든 11월 8일인데 요거가 지금 어쨌든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게 신영증권의 박소연 연구원님이 올려주신 자료 그냥 제가 가져온 건데 이 중간에 있는 점선 좌가 이제 중간 선거 전에 어떤 S&P 흐름 그리고 우는 S&P 중간 선거 끝난 후에 S&P의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대체로 확률적으로 중간 선거가 끝나면은 오른다는 확률 물론 굉장히 뭐 확률적인 겁니다. 올해 또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더 강력하게 잡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원은 뭐 지금 공화당이 뭐 이길 걸로 유력해 보이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2년 뒤에 다들 못 믿으시겠지만 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나올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계속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에 조금 시달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 제가 지인들한테 말했던 점이 있는데 트럼프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되게 경악하면서 엉망진창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트럼프는 연준 의장을 갈구면서 결국엔 시장을 자기 임기 내내 엄청나게 잘 끌고 왔고 물론 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잉태가 됐을 수는 있습니다만 바이든이 되면은 사람들이 뭐 더 바이든이 좀 더 온화하고 이렇다고 하니까 시장이 더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완전히 반대로 갔죠. 그래서 사실 2년 뒤에 트럼프가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또 미친 듯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통령이고 이런 붐업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율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라면 저는 주식시장은 다시 좋은 국면을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감히 좀 해보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애드가 됐어요. 애드가 된 부분이 지난주에는 뭐 코덱스 레버리지랑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리지 뭐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코스닥 레버리지는 반등할 때 다 팔아버렸고 코덱스 레버리지랑 삼성전자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만 감사하게도 그로스파인더님이 금요일에 갑자기 2시 반쯤 말 걸어가지고 이게 너무 단기로 끝날 것 같다 자기는 이 반등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서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본인은 이제 포지션을 조금 많이 줄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좀 정신 차리고 레버리지랑 삼성전자도 뭐 절반 이렇게 줄였어요. 에코프로 하나솔루션은 이번 주에 추가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장 막판에 저도 좀 포지션을 줄였고 숏 포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개별주를 제가 이날 사실 저도 되게 액티브하게 매매를 많이 했는데 선물 계좌에 가지고 있던 코스피 선물을 꽤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제 금요일에 좋았겠죠. 결과가 꽤 좋았는데 한 2시쯤에 다 매도를 하면서 반대로 약간 해지하는 차원으로 왜냐면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덱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지하는 차원에서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한올바이오, 원익 IPS 같이 섹터 골고루 특별히 좋아지는 건 없는데 기술적으로 다시 저항선까지 온 애들을 개별적으로 숏 포지션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제가 그동안 말씀 별로 안 드렸던 S&P 500 선물 제가 약간 오타가 있네요. 근데 어쨌든 티커는 219480인데 한번 보시면은 S&P 500을 그냥 반영하는 상품입니다.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제가 그동안에 계속 나스닥 100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네이버에서 삼성자산 운용을 치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코덱스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보통 뭐 미래세 타이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코덱스 상품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 상품을 검색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자주 매매를 하던 미국 나스닥 100 레버리지 이게 409820인데요. 409
8202 이제 제가 자주 매매하던 나스닥 100 레버리지 상품인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구성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뭐 상위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애들인데 이 개별적으로 이 주식들을 보면은 일단 애플부터 보시면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월봉으로도 굉장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위치해 있고 또 대표적인 종목인 테슬라도 금요일 밤에도 7.5% 빠졌잖아요. 근데 완전히 무너진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15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지난주에 150불이라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런 기술적인 지표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진짜 차트 이런 걸 겁나 우습게 보는데 사실상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뷰가 반영된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줄 모르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보면은 완전히 월봉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죠. 349불 찍고 나서 지금 228불까지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0불 정도까지는 충분히 빠질 것 같아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이런 구성 상위 종목들이 다 빠지고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나스닥은 지금 건들지 않고 있고 대신에 코덱스 미국 S&P 500 선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강력한 이런 지지선들에서 어쨌든 어제 빠졌지만 주봉으로는 지금 굉장히 양봉을 크게 그리면서 잘 지키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지켰던 자리입니다. 월봉으로 봐도 일단은 되게 나이스하게 이번 달에 꼭 지켜야 되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S&P 500이 지금은 조금 더 나스닥보다 좀 편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하고 있고요. 다소 좀 특이한 구성인 건 저도 아는데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코덱스 레버리지 한국 지수물인데 이런 것보다는 일단 자리가 훨씬 편안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뭐 이걸 좀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거는 뭐 추세적이라기보다는 이런 RSI나 이런 거 보시면은 낙폭 과대 단기 매수를 한 거지 추세를 돌리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심은 하시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시장이 2%에서 3% 넘게 빠지는 날마다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탈출할 기회를 금요일처럼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숏 포지션 제가 잡은 거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거 금요일에 엄청 올랐죠. 금요일에 엄청 올랐는데 이런 걸 어떤 로직으로 잡냐면 결국에는 내용은 내용대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뭐 사실 되게 쉽진 않죠. 지금은 일단 넷플릭스 자체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뭐 11선을 맞고 계속 맞고 내려오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요일에 엄청 거의 8%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그냥 한 번에 이 자리를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사실 공매도를 한번 해보기 좋은 자리로 저는 보통 판단을 합니다. 뭐 한올 바이오 파마도 한번 보실까요? 한올 바이오도 보시면은 이런 21선까지 사실 내용은 크게 지금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업체분들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저야 뭐 이거 단기로 뭐 한 번 주면은 팔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숏을 잡는 거고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도 원익 IPS 이런 것도 6% 넘게 올랐지만 사실은 뭐 지금 투자가 반도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비주들한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사실 펀더멘탈 자체는. 그래서 이런 자리들에서 사실 막히는 자리인데 이런 50일, 60일선 같은 게 막히는 자리인데 금요일에 급등을 해서 한 번에 오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 월요일에 시장이 많이 빠져가지고 선물 계좌에서 어쨌든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쨌든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멘탈 관리용으로도 이런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너무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다들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쫄리시면 11월 중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초조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10월, 11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